네덜란드 국빈 방문 ASML과의 반도체 동맹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연말연시에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 논평이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랑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의 그 독거노인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날 가장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 한 분을 방문해서 방바닥도 직접 만져보고,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요즘 이런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한 끼를 먹을까, 방에 불을 뗄까. 워낙 가난하니까. 아내 차라리 점심 한 끼 굶고 그냥 보일러를 좀 더 뗄까? 차라리 좀 춥더라도 라면 하나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시는 독거노인들이세요. 제가 어제 영도 쪽방촌에 몇 집을 방문해서 파축하고 또 몇 가지 좀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찾아가서 만난 분은 30년 전에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 일을 하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현재는 쉬고 계시는 80대, 홀로 생활하고 있는 80대 어르신이에요. 이분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어르신이 그동안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생활 지원사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돼서 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좋은 분을 국가에서 꼭 구해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방바닥을 짚어보면서 바닥이 차다, 가스비 걱정에 보일러를 충분히 못 트시는 것 아니냐, 감기 드시면 큰일이다, 정부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라. 직접 목도리도 둘러 드렸는데 그 사진이 그러네요. 목도리 둘러 드리는 사진이네요. 밖에 나가실 때 꼭 하고 다니시라, 이렇게 직접 현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민생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의 행보는 내년까지 계속 쭉 이어져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제 서울 시내 그 중심의 노후주택 단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둘러봤어요. 그 자리에서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터닝 포인트에 해당되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노후성, 얼마나 낡았냐, 얼마나 오래됐냐는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하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위험성이 기준이었어요. 이게 오래돼도 진짜로 이게 위험하다고 진단을 받아야 비로소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우리 집이 빨리 좀 더 위험해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건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이 되어야 위험 등급 뭐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위험 등급을 제대로 받아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살고 있는 그 집이 빨리 위험해지기를 이런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란 기준 대신에 노후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전면적 전환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거치지 않고 위험하나 아니냐 뭐 이런 거 진단하는 게 안전진단인데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위험성 등급을 받으면은 막 정축 프레카드가 막 내걸리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우리 아파트 위험하게 진단받았어요 하고 정축. 예, 이런 정말 우픈 상황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겁니다. 또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주민 동의 몇십 퍼센트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 명만 반대해도 몇 명만 알박기 하고 있어도 이게 그 전체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뭐 시행사들이 용역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뭐 그런 게 영화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향 전환에 대한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랑구 중화이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한 겁니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주택 절반이 20년 이상 노후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가게 할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쳐내겠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참석자 중에 한 분은 가슴이 뻥 뚫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하면서 출퇴근 시간 말씀드리고 생활권 얘기했잖아요. 다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뭐 그만두니까 차기 장관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민생을 챙기면서 제시하는 이 방향이 재건축 재개발 경우에는 국토부 소관이니까 차기 국토부 장관이 정말 좀 소신 가지고 힘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언제든 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간병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간병지옥. 특히 집안에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뭐 수술을 하거나 좀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간병지옥이 시작됩니다. 며칠은 이 효심으로 자식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룻밤 이틀밤 가면 그때부터는 장사 없습니다.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간병인이 한 달에 최소 400만 원 가까운 간병비를 줘야만이 간병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간병지옥, 간병살인, 간병퇴직. 내가 뭐 월급 200만 원 간신히 버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간병인을 댔더니 매달 4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
어떡하겠어? 어머니 버리겠어요? 차라리 내가 직장 그만두고 200만 원 수입 포기하고 400만 원 간병비를 내가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이게 간병퇴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온 국민을 짓누르는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칼을 뺐습니다. 핵심은 간병비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고양시에 있는 일산병원 같은 데가 건보가 직영하는 병원이라서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먼저 하고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그러면 간병지옥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좀 다릅니다. 이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참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써 있나 여기.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전문가들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향은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다. 그걸 왜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그리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늦었다 하는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아니 시비를 걸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까? 아니 정책 내용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래서 그걸 지적한다면 토론이 되지만 방향 잘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거거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했냐고 또 트집을 잡아요. 이런 거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표 구걸하려고 했던 문재인 케어에 했던 문재인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 가지고 왜 간병지역 안 막았냐. 이제라도 이 간병지역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내놨고 방향이 올바르다면 지금부터라도 힘있게 추진하자고 해야지. 그래놓고 시비를 걸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간병비 대책은 여야 모두 주장해왔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했고 이제 마침내 이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